대화, 아이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 새벽달님, 아이가 일기를 쓸 때 첨삭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일기 숙제를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쓰는 게 좋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문장 알려주다 보면 애 일기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그렇게 써가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아들 일기 읽어주면서 칭찬을 해주셨나 봐요. 그 후로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스스로 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해요. 이런 식이면 제 글솜씨만 늘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엄마가 이런 하소연을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요.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대로 애한테 말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문장을 불러주면서 쓰면 이거 엄마가 쓰는 거지 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럼 네 글솜씨는 안 늘고 엄마 글솜씨만 느는 셈이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게다가 선생님은 이걸 네가 썼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칭찬하는 건데 이건 너 자신을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고 반 친구들을 속이는 거잖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애 반응 한번 살펴보세요. 잘 알아들을걸요? 아이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자 아이 엄마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그런데 애한테 말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질 않아요. 짜증이 버럭 나요. 네 일기를 네가 써야지 왜 자꾸 엄마한테 물어. 그럼 그게 엄마 일기지 네 일기냐? 이렇게 험한 말만 나와요.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 나는 늘 강연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공을 되던지곤 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웃집 아줌마한테도 묻지 마시고 당사자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정답은 아이한테 있어요. 아이랑 대화에서 나온 얘기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이 엄마의 대답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아이랑 대화하세요. 라는 조언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솔루션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 마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엄마에게 퇴근 후 영어로 아기한테 말 걸어보세요. 라는 식의 헛조언이었던 것이다.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화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입 밖으로 나가는 말마다 시비와 잔소리만 가득할 텐데 말이다. 이런 관계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애가 너무 밉다면 엄마의 입에서 고운 말 나갈리 만무하고 그 아이도 엄마를 미워할 확률이 100%다. 이런 관계라면, 이런 마음 상태라면 애초에 대화는 불가능하다. 아이와의 대화 첫 번째 단계. 엄마가 엄마 자신의 마음을 읽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 지금 짜증 올라오는 중이니? 애가 한심하고 미워 죽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밉지? 애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아이와 대화를 하기 전에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그런 감정을 만든 원인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짜증, 미움, 화가 조금 누그러진다. 감정이란 놈은 신기해서 휘말리면 통제불능인데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으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진다. 두 번째 단계. 이번에는 아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아이가 일기 숙제를 하다가 엄마, 다음 문장 뭐라고 쓸까? 뭐라고 써야 돼? 라고 묻는 심리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아이의 이상행동 혹은 예민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예민행동은 엄마의 반복된 육아 패턴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의 경우 글짓기 대회도 아니고 단지 일기 숙제인데 엄마한테 몇 번이고 물어봐서 검증된 문장만 쓰려고 한다.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완벽주의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건 엄마의 몫이다. 언젠가 아이는 학교에서 일기를 잘 썼다고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일기가 엄마한테 한 문장 한 문장 물어보고 받아 쓴 문장일 수도 있다. 혹은 일기를 대충 써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반 친구를 본 후 일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 나라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겠다. 아이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혹시 선생님 짚히는 게 있으신가요? 학교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아이와 학부모를 관찰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찰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에서의 아이 모습, 선생님이 파악하는 아이의 모습은 어떤지, 아이의 이상행동을 감지하지는 않았는지 도움을 요청해보자. 원인이 무엇이든 엄마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아이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사소한 일기 쓰기도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면 매사 열심히 하고 긴장이 많은 아이다. 이 아이의 수고와 스트레스를 생각해보자.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우선 아이에게 측은지심이 생긴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웃잖아. 피식 웃음도 나온다. 별일 아닌 것에 지나치게 애쓰는 모습이 귀여워서. 이런 마음이 들면 아이에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꼭 안아주고 싶어진다. 두 번째, 엄마가 문장을 읽어주고 아이가 받아 쓰는 식의 일기는 엄마의 일기이지 더 이상 아이 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이번 일은 아이에게 일기란 보여주기식 글쓰기도 아니요,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해 꾸며 쓰는 글도 아닌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글쓰기 란 사실을 가르쳐줄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나라면 이호덕 작가의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를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읽어주겠다. 이 책은 이호덕 작가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일기와 편지를 모은 것인데 일기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글이란 무엇인지가 가슴 먹먹하게 전달된다. 아니,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내 감정을 써도 되는 거야? 싶은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이는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을 탁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글이야말로 진한 여운을 남기는 진짜배기 글쓰기임을 말 안 해도 알게 된다.